반성하라입니다. 키드가 반성하라. 누가 반성하냐요? 우리가 반성하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이게 시작점이 있거든요. 이 주한 중국 대사 그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 다 한국 탓이에요. 중국 탓 아시고. 그리고 중국이 진다고 패배한다고 배팅하면 후회할 겁니다. 당신들. 이거였어요. 핵심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이 싱가이민 중국 대사를 초치했죠. 불러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루 지나서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중국 외교부가 청사로 또 불렀어요. 조치를 합니다. 그러고선 뭐라고 막 따지고 얘기하더니 결국 이거였어요. 한중 관계 문제에 깊이 반성하라. 뭐 선생님이 뭐 제자 지금 뭐 혼나는 겁니까 지금? 당신 반성해. 이거예요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싱가이민 대사 이거 외교상 이거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된다. 기피 인물. 이거 외교 용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그러니까 당신이 싫으니까 우리하고 만나지 맙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 해야 된다고 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좀 험악해지고 있죠 상황이. 정기란 교수님. 이거 중국 반성하라. 우리 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적반하장 외교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싱하이민 대사라는 사람이 뭐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건 잘못이다. 예. 또는 뭐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뭐 시진핑 주석 지도하에 예, 뭐 그런 얘기까지 위대한 중국몽을 지금 실현 중에 있다. 이건요 너무 나간 발언이죠. 우선 첫 번째 너무 자세 자체가 고압적이에요. 이게 후회할 거다. 이런 얘기를 감히 대사가 주재국 정부의 야당 대표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웬만하면 마음속에 있어도 그런 표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이번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보복할 거야. 이 얘기랑 비슷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나아가서는 큰 결례예요. 외교 관례상. 예.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게 10년 넘게 아니 10년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본인이 딱 준비해온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15분 동안 쭉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중국 외교부하고 사전에 조율됐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 마침 시점이요. 윤석열 정부가 전략적인 대외 외교정책 전략을 발표한 다음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보는 자리에서 중국 대사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외교적으로도 큰 결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 문제를 가지고 중국의 적반하장 외교가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야당 대표가 왜 거기에 이용됐는지 이걸 비판하고 또 여당은 또 이 중국 외교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이것을 뭐 국장급이 그랬으니 난리를 쳐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 하나의 소재로 가는 것은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저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의당 교수께서 끝부분에 살짝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자리를 왜 간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그걸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 온라인상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리짜이밍이라고 불러요. 리짜이밍. 그 이제 이재명 이름에 대한 중국식 발음인데요. 그 한국, 중국 축구하는데 한국을 응원하지 않고 중국을 응원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중국 하수인인 것처럼 뭐 이런 행태를 보인 거는 굉장한 수치이고요. 다음 대통령실도 반응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인데 면담 아닌 아련 아닙니까? 뭐 이런 반응.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 돼서 아니 경제협력 위한 국익 외교를 했는데 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어쩌거나 저쩌거나 이재명 대표가 조금 난처하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알현했다, 뭐 손을 부여잡고 뭐 이런 격식 이런 문제 따지고 별로 뭐 본질이 아니라 보는 거고 오히려 그 싱하이밍이 했던 말은 정확하게 협박인 거예요, 협박. 미국 쪽으로 너무 흔들면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굳이 봐주자면 제일 잘 해석하자면 정부가 못 푸는 문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걸 하나.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중국하고 같이 공조하겠다는 의사.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좀 자기 나름대로 이 정부의 약점을 다시 한번 외교적으로 한번 타개해 보겠다. 한번 노력 이런 취지하다고 들리는데 그것을 싱하이밍이 역으로 이용한 거죠. 야당 대표의 예. 이런 걸 원하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10장짜리를 써가지고 15분인간에 걸쳐서 한국민을 상대로 예. 연설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 가졌던 불만을 토로하는 전을 펴준 거다. 멍석을 깔아준 거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뭘 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말을 가운데 끊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근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이 한 번도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개발 실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 안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예. 점도 대사님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든지 예. 이런 대목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었나요? 알겠습니다. 여진이 뭐 쉽사리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정치권에서 약간 공방처럼 비추고 있으니까요. 뭐 이 내용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치와이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